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쿠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연속으로 읽으면 바쿠스님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쿠스님으로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바쿠스님. 들리나요? 네, 바쿠스님 맞죠? 네네. 나 애기가 받은 줄 알고. 제 목소리가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지셨어요? 초등학생 같아요. 와, 약간 좀 목소리 듣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동생분이나 아니면 뭐, 여보세요? 네. 이렇게 잘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계셔? 그러면, 네, 바꿔주실래? 그러면, 예, 엄마, 이렇게, 이 느낌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바쿠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믿기지 않지만 성인이십니다. 그죠? 네. 자, 오늘 바쿠스님께서 다시 한번 또 시들무 찾아와 주셨고, 시들무 공식 거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어릴 적 했던 놀이들을 다 박살내고 다니시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놀이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바쿠스예요! 일단 실명 대신해서 그냥 김돌비 이런 식으로 부를게요. 네. 저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교류를 되게 자주 하는데 두 분께서 문화재 복원 일을 하시거든요. 엄청 어릴 때부터 그냥 좀 옛날 얘기 듣듯이 다양한 지역의 문화나 전통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막 이런 것들을 듣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또 문화재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그런 문화나 그런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오, 예. 그래서 언니들은 좀 그림 쪽으로 갔던 거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문화 그 자체를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 했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확고하게 문화 인류학자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와, 쉽지 않은데, 그죠? 왜 학기 초에 장래희망 적어서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장래희망을 적어서 내서 그랬는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좀 기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5학년 1학기를 지내던 어느 날에 네. 저를 교무실로 부르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게 해외 답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나라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민간 외교관으로 위촉을 해갖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12살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작년엔 제가 11살이었으니까 나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12살이라 5학년이고 나이가 돼서 기억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당시에 제가 좀 동아시아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일본에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에 문화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면접이나 서류 이런 심사들도 있었고 몇 개월의 교육 기간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기는 했는데, 저는 이미 그 포스터를 본 순간 진짜 이미 일본에 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침 조회 시간에 교무실에서 듣고 포스터를 받았는데, 그날 진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내내 막 가슴 뛰고 막 설레고 이래갖고 수업에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약간 좀 붕붕 떠서 수업을 듣다가 방과 후에 바둑 막 이런 게 있었는데도 그냥 급한 일 있다고 다 막 째고 그냥 바로 집으로 달려가갖고 부모님한테 그 포스터를 보여드렸어요. 신나가지고 그냥 다 스킵하고 다짜고짜 일본어 강의 사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애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부모님 눈에는 보였던 거죠. 네. 그 포스터에 한국류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재보니까 한국류에다가 뭐 숙박비, 뭐 식비 이런 거 다 이것저것 합하면은 거의 한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5학년 때 언니들이 지금 한창 막 미술한다고 학원비나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던 시기여서 부모님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제가 12살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까지 싸운 적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일단은 너무 서러웠던 거죠. 언니들한테는 미술학원비를 1년에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서 저한테는 200~300만 원도 투자를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할머니한테 전화해갖고 막 울면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막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러면서 하루만 굶어도 허락해 줄 거라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식 투쟁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죠. 12살이 할 수 있는 좀 최대한의 의지 표현? 이게 단식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부모님께 쌤이 막 전화해서 아이가 급식을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전화도 해주시고 진짜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지금 와서 부모님도 모르시는 얘기긴 한데 사실 급식은 먹었는데 집에선 이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약간 애가 좀 쪼르다가 말겠지 했었는데 제가 진짜 이틀을 굶어버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그냥 신청해 줄 테니까 면접까지 통과하면은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가 떨어질 줄 알고 해주신 말씀 같은데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이 프로그램이 말하는 그 문화 교류라는 게 가서 공연하는 걸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아, 예. 공식적으로 이제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니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공연을 할 정도의 끼가 있어야 되고 외국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나 좀 깡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좀 평범한 애들이 하기보다는 아이돌이나 배우 이쪽으로 좀 무대 지망하는. 경험을 쌓고자 막 이런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미 다 알아보신 거죠.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하게 해주자 하고 좀 그냥 그런 식으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류 심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1차로 서류 심사는 제 성적이 그렇게 막 낮은 편이 아니어서 잘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2차 면접이 있으니까 오. 그냥 막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걸 막 달달 외워갖고 진짜 누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외우고 혹시 몰라서 일본어나 싱가포르 그쪽 언어로도 막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인데 진짜로 단장 선거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지원번호 몇 번? 김돌비입니다. 이렇게 시작해갖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러면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좀 애기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면접관님들 눈빛이 그냥 좀 아이고 기특해라 하면서 좀 서글서글한 그런 눈망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망의 면접날이 왔고 열심히 외웠던 대로 자기소개를 잘 했는데 다짜고짜 특기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원 가져온 게 있으면 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아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춰야 되는구나. 그걸 처음 알게 돼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여기서 내 빼면은 100% 탈락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갖고 진짜 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렁차게 소리치고 주섬주섬 찍찍이 신발 벗고서 제일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었던 고려 품새를 했죠. 이야, 품새죠. 약간 그 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품띠부터 약간 좀 대우해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인정해주죠, 품띠. 예. 그래서 좀 다들 처음엔 좀 어이없어 하셨지만 제가 좀 되게 진지하게 꿋꿋하게 하니까 막 엄청 웃으시면서 제가 한국의 뭐 태권도가 갖는 막 전통적인 의미 막 이런 것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으니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누가 머리통 때려갖고 발표일에 깨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2주 정도를 기다렸는데 네. 학교에서 발표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합격이 돼서 그 아래에는 막 이제 OT랑 시간, 장소,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막 이런 것들 뜨고 근데 부모님들은 생각도 못해 얘가 붙어버린 거니까 예. 뭐 약속한 걸 물을 수도 없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진짜 이런 경험을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그 팀원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무대 준비도 하고 진짜 무슨 아이돌처럼 식단 관리도 하고 외국어 수업도 하고 하면서 연습생 비슷한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춤은 하나도 몰랐는데 6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하니까 되기는 되더라고요. 팀 이름이 스페어였거든요. 이게 약간 좀 다른 팀들은 그때 좀 한창 유행했던 강남스타일? 그때가 진짜 딱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거 추거나 아니면 일본 전통 동화 중에서 뭐 배꼽에서 금가루가 나오는 여자아이 이야기인가? 그 전통 동화를 이용해서 약간 연극 같은 걸 했었고, 저희 팀은 퓨전으로 일본의 전통 우산춤이 있는데 그거를 케이팝에 맞춰가지고 창작해서 하나 했었거든요. 그거를 일본의 초등학교는 작은 그 축제인데 마츠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나 소극장 이런 데를 돌면서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반응도 되게 좋고 그래서 되게 보람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무대 서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진짜로 공기가 차갑다고 하나? 약간 스포트라이트도 막 비치고 사람들이 막 함성도 질러주고, 이게 인이어를 끼면은 같이 끼고 있는 멤버들 숨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진짜 평생 뭐 잊지 못할 만큼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었는데, 그땐 약간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제가 혹시 아이돌이 천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민간 외교관 신분으로 가게 됐는데 네. 5박 6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5박 6일 중에서 네 번째 일정이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였는데, 원래 가기로 한 곳에 지진 위험 소식이 있어갖고 급하게 일정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급하게 바뀐 일정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공연을 준비하거나 무대를 준비하거나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학생들이랑 일본 전통놀이를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팀별로 이제 그 일본 학생들이랑 짝을 4-5명씩 지어가지고 놀이를 배우고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했던 놀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그거인 다루마상가 고른다? 이것도 있고, 켄타마인가 해서 줄로 연결된 공을 막대 그 컵에다가 올리는 놀이인데, 이건 좀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놀이들을 또 배우고 해봤는데, 그 중에 카고메 놀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 놀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중간에 한 애가 가운데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이 동그랗게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카고메 카고메 카고는 아카모토리와 이츠 이츠 데야루 요하노 켄노바니 츠르토 카메가 스베타 무시노 소멘타레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뜻이 뭐지? 이게 뜻도 찾아봤는데, 카고메 카고메 바구니 속의 새는 언제 나올까나 동뜨는 새벽밤에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네. 뒤에 있는 건 누구? 하는 노래인데, 예. 뒤에 있는 건 누구?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가 끝나면은 아이들이 다 멈춰서고 중간에 눈을 감고 앉아있던 애가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맞추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거는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일본의 그 길상도 같은 걸 해석하다가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다는 부분이 유산을 뜻한다는 걸 좀 알게 돼갖고 헐. 이런 노래를 애들이 부르나 싶어서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어쨌든 뭐 서로 이름이나 외우자 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조 애들이랑 통선명을 하고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몇 바퀴를 돌아도 그냥 당연히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연히 그냥 몇 번 맞추는 게 다여갖고 솔직히 좀 더 무한해지는 놀이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한창 막 놀이를 배우고 하는 그 부스가 있었는데 그 너머에 운동장 스탠드에 혼자 앉아있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애들을 보면 좀 챙겨주고 싶어 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는 타입은 아니라서 좀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저희 리더였던 그 팀의 리더 언니가 진짜 좀 성격이 겉돌거나 좀 소외되는 애 보면 절대 못 지나치거든요. 그게 계속 좀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쟤도 같이 끼워갖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도 뭐 같이 여럿이 살수록 더 좋고 혼자 앉아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가 이제 일본어로 일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예. 쟤도 여기 학생 같은데 같이 끼워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좀 애들이 다들 좀 내키지 않아 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를 언니도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거 따돌림하는 건가, 일부러 소외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한테 막 뛰어가면서 일본어로 카고메 놀이 같이 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그 여자애가 뭔가 좀 계속 저기 근처에 있는 일본 학생들 눈치를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계속 같이 하자고 하니까 오기는 오는데 스탠드에서 내려와서 계속 웅크리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어차피 술래는 가운데서 눈 감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애를 술래로 정하고 저희 팀원이 7명인데 이렇게 돌면서 카고메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다 부르고 멈춰서서 기다리는 거죠.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사람 이름을 맞춰야 되니까. 뒤에는 제가 서 있었어요.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멈췄을 때. 사실 맞출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좀 일본 학생들이 은근히 걔를 따돌리는 게 보이니까 좀 보란듯이 놀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끝나고 잠깐 정적이 흐르는데 나지막하게 걔가 김돌비하고 제 이름을 중얼중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신소리 같긴 한데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뭐야 신기하다 맞췄다 하고 잘했다고 애한테 다가가는데 얘가 계속 등 돌린 채 쪼그리고 앉아갖고 치즈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치즈키가 일본어로 계속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더 하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뱅뱅 돌고 또 멈춰 섰죠. 이번에 뒤에 선 친구는 저랑 동갑이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가명이긴 한데 지혜라고 부를게요. 지혜, 예. 네네. 근데 그 애가 말한 이름은 지혜가 아니었고 가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 친구 이름은 가람이 아니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놀이 취지 자체가 저희가 이름을 서로 알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얘 이름은 지혜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무시하고 스즈키 하면서 재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하자고. 예. 그래서 저희도 말하려고 하다가 눈치 보면서 다시 하자는 건가 하고 또 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3번, 4번을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이름 잘못 맞춘 거 빼고는 계속 정확하게 다 맞추는 거예요. 7명인데 아무리 우연이어도 이게 가능한가 싶어갖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누가 신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래가 끝나기 직전에 옆에 있던 그 리더 언니를 끌어다가 걔 뒤에 둘이 함께 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호를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걔가 뒤에선 저랑 리더 언니 2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기한 게 아니고 약간 소름이 끼쳐갖고 얘가 작은 등이 이렇게 엎드려서 보이는데 이게 오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그만하고 싶은데 얘는 계속 얼굴을 막 자기 무릎에다 묻고서 스즈키 하면서 계속 재촉하고 있고 하니까 마침 이제 저희가 부스를 이탈해 있으니까 멘토 선생님께서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야겠다 하면서 인사를 막 하면서 갈게 했는데 계속 막 하자고 추즈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뭐지? 좀 꺼림직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 바로 옆에 제가 지혜랑 앉았었거든요. 그 2번째 게임 때 뒤에 서 있었던 친구 있잖아요. 근데 지혜가 아까 이름 불렸을 때부터 약간 좀 계속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걔가 이름을 지나치게 잘 맞추니까 좀 소름 끼쳐서 그런가 하고 근데 걔 진짜 어떻게 맞췄을까 하면서 말을 걸어봤거든요. 근데 지혜가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막 몸을 엄청 불안하게 막 좀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쓰는 지혜라는 이름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자로 바꾼 이름이고 원래는 그 애가 맞춘 가람이 본명이었대요. 한국은 특히 좀 한번 이름을 쓸 일이 많으니까 어릴 때 쓰던 그런 순우리말 이름은 나중에 불편할 것 같아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몰랐던 친구의 본명을 어떻게 알고 맞춘 걸까? 이러면서 둘이 막 소름 돋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른 팀원들이 옆에서 듣다가 그거 지금 그 후지아란가 아즈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름은 모르는데 우리는 카고메 놀이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팀원 말이 원래 그 애가 걔네 팀이랑 같은 조였는데 일본 학생들이 아즈카는 게임하기 싫다고 해서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걔가 그 스탠드에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팀원은 그냥 좀 놀이가 하기 싫은 것보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놀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스탠드에 앉아있던 애가 그 애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걘가 보다 하고 말을 걸어본 거예요. 예.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 팀원이 근데 너네 왜 아즈카 이름을 몰라? 통성명도 안 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길래 같이 가서 한 거라서 우리도 이름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팀원이 아니 그럼 걔가 너네 이름을 어떻게 알고 게임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저희끼리 부르는 걸 들었어도 저는 사실 약간 본명인 김돌비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솔이라고 예명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지 않고선 제 이름을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리더 언니가 카구메 놀이 하자고 불렀을 때도 그냥 카구메 놀이 하자 말고 따로 대화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저희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게 갑자기 바뀐 일정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 프로필이 학교로 전달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상한 거죠. 어떻게 저희 이름을 알고 4번이나 게임을 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맞췄지 싶은 거죠. 찝찝하긴 한데 이게 또 금방 막 공연하고 일정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일을 잊고서 그냥 잘 지내고 해외 앞서던 프로그램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간 거라서 돌아가자마자 학교로 가게 됐는데 예. 학교로 돌아간 뒤에도 일본에 방문했던 그 초등학교랑 계속 연락을 하고 교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학교에 있는 그 1인 1역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본에도 교류위원이라는 그런 역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학교랑도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이렇게 편지나 소포를 주고받고 하면서 문화를 알리는 자료나 물건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꾸준하게 연락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마지막 교류 활동이었던 6학년 겨울방학 전날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일본 전통 옷인 그 유카타랑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중에 호쿠사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파도 그림 있거든요. 그 그림 엽서 하나랑 한쪽 눈만 칠해진 달마 인형 그거랑 마츠리 팜플렛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달마 인형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초등학교 레크레이션 시간에 그 일본 학생들이랑 같이 체험한다고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인형을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같이 온 설명서를 읽고 그날 종례 시간에 물건들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죠. 네. 교류위원이 하는 일이 좀 단순하게 교류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설명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일본은 좀 특히 달마에 대한 놀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 마지막에 그림을 제가 그려가지고 사진을 보내드렸었는데 달마 인형이 있거든요. 본 적 있어요. 네, 이런 거. 일본에서는 눈이 그려지지 않은 달마 인형에다가 예. 소원이 생기면은 한쪽 눈을 칠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나머지 눈을 채워서 그리는 그런 구복 신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인형은 한쪽 눈이 칠해진 걸 보니까 어떤 소원을 빌었나 보네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달마의 인형 밑면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떼서 보니까 바닥면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정확하게 제 이름, 이렇게 김돌비 이렇게 쓰여 있었고 그 뒤에는 아즈카라는 이름도 쓰여 있었어요. 예? 사실 그 이름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여자애가 생각나지는 않았었고 그냥 좀 마지막 교류다 보니까 편지를 써주셨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설명을 이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하고 주머니에 챙겨서 넣어놨었어요.
설명을 이렇게 잘 마치고 종례까지 끝난 다음에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교실은 제가 정리할 게 남아서 저만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방학식 전이다 보니까 단축 수업을 해서 아직 좀 창문으로 막 햇빛이 들어오고 좀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창문에 기대서 아까 봤던 그 종이를 펼쳐서 보는데 일본어로 된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맨 윗줄에 술래는 김돌비 이렇게 제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카고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 맨 아래에 아즈카하고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예. 그래서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나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는 거예요. 카고메 노래 그 소리가 막 귀에 앵앵 울리는 것 같고 잊고 있었던 그 아즈카라는 그 여자의 엎드리고 있는 등이 생각이 나면서 쪽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놀이 자체가 가운데 술래가 앉아있고 노래를 들으면서 빙빙 돈 다음에 술래 뒤에 있는 사람을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술래는 김도일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젠 제가 술래라는 거고 술래는 노래가 끝나면 제 바로 뒤에 선 사람의 이름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쪽지에 따르면은 바로 뒤에 선 사람은 아즈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그날 막 뱅뱅 돌면서 계속 봤던 쪼그려 앉아있는 그 아즈카 등이 떠오르면서 저희들 그림자가 겹쳐진 가운데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신소리 같은 그 음성이 지금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막 그 긴장하면 입에서 신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입에서 막 신맛이 나고 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사실 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 교류인데 이런 장난을 치나 하는 좀 화난 그런 마음도 있어서 바로 교류위원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보내주신 교류 물건을 받았는데 혹시 아즈카라는 학생이 교류위원 중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쪽에서 대답을 하는데 일본은 좀 성이랑 이름이랑 부를 때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후지와라 아즈카 맞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후지와라 아즈카가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막 엄청 곤란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학교 학생의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러면서 막 자세한 내용을 자꾸 피하길래 그냥 같이 교류위원을 하면서 친해졌던 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명이긴 한데 매구미라고 부를게요. 저는 또 애칭처럼 매구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학교 학생이랑 전화를 해서 매구한테 학교에서 혹시 내가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아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이게 쉬쉬하면서 묻어가려고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좀 얘기하는 게 거의 금기되어 있다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아즈카라는 여자애는 한여름에 그 엄청 더울 때 운동장 한가운데서 혼자 뱅글뱅글 돌다가 일사병에 걸려갖고 쓰러져서 죽었대요. 근데 그렇게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바로 옆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애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애를 못 봤대요. 이거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인데 아즈카가 죽었던 그날에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 일부가 신소리로 누가 카고메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선 좀 그렇게 괴담처럼 이렇게 묻혀버렸는데 매구가 얘기해주는 상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실 아즈카가 교내에서 좀 귀신을 본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학생들이 좀 애가 음침하고 으슥하고 하니까 기피하게 됐나 봐요. 몇몇 애들은 다 피하고 좀 방관하는 느낌이었고 진짜 소수의 몇몇 한 대여섯 명 되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그 여자애를 괴롭힌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여러 명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갖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웅크리고 앉아서 뱅뱅 돌면서 하는 그 카고메 놀이랑 좀 이미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방관하는 애들 사이에서 아즈카 괴롭힘을 당하면 카고메 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못 봤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예.
애가 더운 여름에 밖에서 어린 여자애가 돌고 있으면 누구라도 가서 말리거나 데리고 실내로 돌아와야 되는데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 애를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못 본 척한 거죠. 네. 뭔가 그 생각을 하는데 계속 등 뒤가 서늘한 거예요. 아즈카가 카고메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서 뱅뱅 도는데 예. 술래는 저라고 했잖아요. 왠지 등 뒤에 그 애가 진짜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면서 와 그래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그 민트색 커튼? 그런 게 저희 학교는 있었는데 그게 막 나부끼면서 바람에 예. 근데 그 커튼 뒤에 창틀에 올려져 있는 아까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던 달마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형이. 예. 근데 그 인형에 눈이 양쪽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아까는 분명 한쪽만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걸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애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애들도 다 받아들였으니까 분명 한쪽만 칠해져 있던 게 확실한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한쪽 눈까지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즈카는 그 카고메 놀이라고 친구들이 불렀던 게 사실 그 애한테는 괴롭힘이었던 거잖아요. 괴롭힘에 당하는 술래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놀이 자체가 가운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둘러싸인 채로 좀 얼굴에 이렇게 무릎에 묻고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자신한테 막 때리고 발길질하고 하는 그 애들을 보고 어쩌면 이 술래 자리를 벗어나서 그 아이들의 위치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소원으로 적었고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아즈카가 제 뒤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와,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교실에 아무것도 없고 햇볕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람도 약간 좀 스산하게 불고 하니까 되게 좀 무서운 분위기인 것 같은 거예요. 달마라는 전설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달마 전설이 수양하다가 잠이 오니까 안 자려고 스스로 눈꺼풀을 뜯어버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찢어져갖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눈꺼풀이 있어 동그랗게 안 떠지잖아요. 달마 인형을 보면 눈이 땡그랗게 떠져 있는데 이게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스스로 눈꺼풀을 뜯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그 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무릎에 파묻었던 고개를 든다면 그런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로 약간 좀 아무것도 없는데 등 뒤에 뭔가 좀 싸하거나 인기척이 아무도 없는데 느껴지거나 할 때마다 그 애가 나직하게 제 이름을 불렀던 소리가 막 좀 울리면서 그 목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눈에 칠한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진 게 맞다면 아즈카는 지금 내 뒤에 있을 텐데 뱅글뱅글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와 나중엔 뭔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씻고 있을 때나 그냥 걷고 있을 때나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 막 달마 눈이 생각이 나서 한동안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와, 예. 이렇게 오늘 얘기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막 그런 네. 고민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름을 불러서 이 노래를 아. 끝을 낼까? 뭐 이런 고민? 그렇긴 한데 이 놀이 자체가 얘가 계속 막 치즈키 하면서 계속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왠지 안 끝날 것 같다는 느낌? 계속 반복되는. 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이름 자체를 부르지도 않으시고 그랬구나. 그렇죠. 애초에 저희는 통성명도 안 했는데 예.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소름 끼치는 거죠. 맞네요. 와. 네. 근데 나 바쿠스님 얘기 못 듣겠어. 너무 이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막 공기가 차가워져가지고. 그래요? 처음에 그 숨바꼭질 이야기도 그렇고, 이거 음. 힘들어요. 이야기 듣기가 굉장히. 이번에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아니요. 그래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쿠스님의 이야기는 믿고 저희가 또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뭐가 있다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러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오늘 바쿠스님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바쿠스님 이야기는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돌비 바쿠스 검색하시면 숨바꼭질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거 진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공포에 면역이 생겼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 박살 내실 거예요, 아마도. 예,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